조커에는 담배 피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려 1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조커는 오른손으로 담배를 필까요? 왼손으로 담배를 필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커가 왼손으로 담배를 피는 6번의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들에 아서 블랙이 조커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하철에서 청년 3명을 죽일 때, 머레이쇼에 나가게 되었을 때, 엄마의 정신병 진료 기록을 확인한 후 소피와의 관계도 망상인 것을 깨달았을 때, 엄마를 죽일 때, 랜드를 죽일 때, 머레이쇼에 등장할 때, 여러 순간들을 꼽을 겁니다. 이 중에서 담배 피는 장면 자체가 없는 지하철 씬을 제외한 나머지 장면 전부에서 아서 블랙은 왼손으로 담배를 핍니다. 머레이쇼 섭외 전화를 받는 순간, 소피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순간, 엄마를 베개로 죽이기 바로 직전, 광대 동료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전, 그리고 머레이쇼에서 등장하기 직전, 전부 왼손으로 담배를 피죠. 그럼 마지막 한 번은 언제 왼손으로 담배를 필까요? 바로 영화의 도입부, 상담가와 상담을 처음 하는 순간입니다. 큰 맥락 안에서 보면 아서는 영화가 시작하면서 조커로 가는 여정을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담배는 폭탄의 심지처럼 아서가 폭발할 때까지 아서를 향해 타들어갔고, 특히 조커로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들에는 아서의 왼손에 담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첫 장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5번의 순간은 영화의 중후반부에 전부 몰려있기도 합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아서가 조커로 변해가기 때문이겠죠.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다른 장면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아서는 총을 잡을 때 전부 왼손으로 잡습니다. 처음 총을 들고 춤을 출 때부터 마지막에 머레이를 죽일 때까지 말이죠. 반면에 광대 분장을 할 때, 전화를 받을 때, 글을 쓸 때, 가방을 들 때처럼 평범한 상황에서는 전부 오른손이죠. 돈 스마일을 만들고 문을 박차고 나갈 때도 오른손과 오른발입니다. 총을 제외한 나머지 순간에 다 오른손을 쓴 것도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글을 쓰다 말고 왼손으로 펜을 고쳐둔 후 정신질환의 가장 나쁜 점은 사람들에게 네가 마치 질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쓰기도 하죠. 왼쪽은 조커로서의 정체성, 오른쪽은 아서 플렉으로서의 정체성과 가까운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서가 영화 초반 불량 소년들에게 맞아 멍이 든 곳은 오른쪽이고, 조커 분장을 마치고 꽃을 들고 집을 나올 때는 왼손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예고편에서만 나오고 영화에서는 편집이 되기는 했습니다. 또한 영화 첫 장면에서는 아서의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났지만 영화의 말미, 지하철에서 경찰을 따돌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때와 머레이를 죽이고 경찰차에 호송되어 갈 때는 왼쪽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영화의 서사가 아서의 비극에서 시작해 조커의 비극으로 마무리되듯이 말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나누어 해석해보면 4번의 살인에서도 디테일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먼저 엄마와 랜드를 죽일 때 아서는 두 손으로 베개를 짓누르거나 오른손으로 가위를 휘두릅니다. 이 두 장면에서 오른손이 사용되는 이유는 엄마와 랜드를 죽이는 순간은 그 당시의 조커로서보다는 아서 개인으로서의 살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받았던 아들로서, 또 뒤통수를 맞은 동료로서의 살인에 가까웠죠. 또한 살인에 사용된 도구는 일상적인 물건인 엄마가 베고 있던 베개와 서랍에 있던 가위였습니다. 내 가까이 일상에 있던 사람들은 살인을 하는 당시에 가까이 있던 일상적인 물건으로 죽인 겁니다. 이 두 장면의 아서는 삐에로 분장을 하지 않았거나 미완성의 상태였습니다. 얼굴에서부터 조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하필 병실 안, 집 안에서 일어난 살인입니다. 영화에서 방 안은 인물의 내면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 두 살인은 아서 내면이 저지른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서에게 관심을 주지 않던 사회는 아서의 살인마저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대중은 페니의 죽음과 랜들의 죽음을 전혀 모른 채 지나가죠. 반면에 지하철과 머레이쇼에서의 살인은 이 모든 요소들이 정반대입니다. 처음 본 청년들과 처음 만난 머레이를 왼손에 든 총으로 삐에로 얼굴을 하고 지하철과 스튜디오라는 집 밖에서 살인을 했고, 아서의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 조커로서의 살인은 고담시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지른 살인이라도 아서로서의 살인과 조커로서의 살인은
대상과의 관계도, 손의 방향도, 살인 도구도, 그의 얼굴도, 장소도, 사회에 끼친 효과까지도 전부 달랐습니다. 특히 아서를 고담시의 조커로 춤추게 했던 총은 아서와 세상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서는 총을 원하거나 스스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동료에게 받았을 뿐이며 총의 출처도 불명확했죠. 아서가 무례한 세상에서 조커로 변하게 된 계기들도 뜻하지 않게 세상에게서 받았을 뿐이지 아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계기는 아닙니다. 아서는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거나 이유 없이 미워하지도, 괜히 세상에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아서를 이유 없이 괴롭혔고 적대적이었으며 때리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속였습니다. 이런 무례한 취급의 출처 또한 너무 많아서 특정할 수 없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거리의 사람들까지 거의 전부였으니까요. 난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총을 처음 받았을 때 아서가 했던 말처럼 아서는 세상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료에게서 받아든 총처럼 세상에게서 무례한 취급을 받아온 아서는 그걸 하나씩 돌려주며 조커가 됩니다. 나에게 잘해준 난쟁이 동료 게리와 나에게 적어도 무례하지 않았던 소피는 살려줌으로써 명확하게 되갚음의 대상을 구별했습니다. 살인 목격자를 없애는 것도, 망상년의 허탈함을 분풀이하는 것도 아서의 관심사는 아니었던 거죠. 세상에게서 받았고 세상을 향해 쏠 수 있던 총. 조커는 스스로 그 총이 되어 세상에게 받은 무례함을 돌려주었습니다. 그토록 총을 왼손으로 잡았던 이유가, 그리고 이 영화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조커는 담배로 타들어가던 심지가 총으로 폭발한 이야기, 오른쪽의 아서가 왼쪽의 조커로 탄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분석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